나 죽은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간다고? 저 80이요. 우리 남편 천국 갔겠죠? 당신은 지금 천국에 왔습니다. 누구세요? 여보, 왜 나만 이런데? 이딴 게 무슨 천국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제 인생을 사는데 혼자 죽으란 방대. 낙준 씨! 아니. 이럴 바엔 차라리 지옥에 나왔겠다, 이 나쁜 자식아! 저 이름 생겼어요. 소미. 낙준 씨가 지어줬어요. 그 사이 이름까지 지어줬냐? 때문에 나 교화소 갔다 들어왔을 때 차애가 내 눈에 안 보이길 바래. 이상하게 소미 쟤 보는데 영애가 보여. 그 영애 저 맞는 것 같아요. 이탈자 장소 확정 체포적 속히 투입 바랍니다. 잠시만요. 혜수가 제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해숙과 고낙준 그리고 미스터리한 인물 소미를 따라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아름답고도 기묘한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죠. 드라마는 1화부터 4화까지 겉보기엔 따뜻하고 웃음 넘치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깔아놓은 복선들과 차곡차곡 쌓여가는 큰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화에 이르러 그 복선들이 하나 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1화에서 해숙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했어요. 반편생을 누워있던 남편 낙춘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렜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젊고 팔팔한 모습으로 나타난 낙춘과 현재 80세 모습 그대로인 자신을 보며 당혹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2화에서는 해숙이 천국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마음만 남긴 채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를 대신 말해주는 내레이션 버튼 시스템. 저는 이 내레이션 버튼 설정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3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기억을 잃은 미스터리 여인 소미의 등장. 소미의 눈치 없는 행동과 해숙과 낙준 사이를 파고드는 미묘한 감정 변화. 해숙은 낙준과 큰 싸움 끝에 천국에서도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화에서는 해숙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미를 받아들이면서도 소미의 행동 곳곳에서 잊지 못한 과거의 인물, 바로 영애를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해숙의 시선에 겹쳐 보이는 영애의 모습, 그리고 천국 직원센터 직원에게들은 영애는 현재 이승이 없고 천국에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 사회의 마지막 해숙은 장롱 속에 숨어 울고 있는 소미를 안고 이렇게 말하죠. 영애야. 그 순간 카메라는 천국이 아닌 지옥의 풍경을 비추고 그 속에서 서성이는 영애의 모습에서 끝나게 됐는데요. 멘붕도 정말 이런 멘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5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4화 엔딩에서 이렇게 많은 떡밥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소미의 정체가 우리는 가장 궁금해졌는데요. 둘 사이의 아이가 아닐까? 아이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이로 사연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아니다, 시어머니다. 홈페이지 인물 소개란에 보면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이 있었다고 했는데 혹시 시어머니의 존재가 아닐까? 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다, 낙준이 젊은 시절 불운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고의 가해자 또는 그 가해자의 딸이 아닐까? 이런 설도 있고요. 소미는 바로 해숙이 자신이다. 소미는 해숙의 또 다른 자아, 즉 지옥행은 갈 수밖에 없게 살아온 측면의 자아라는 얘기도 있어요. 남편 순해 보인 해숙은 천국행 예약이었던 거고 본능적으로 소미를 구한 낙주는 아마 그 본능이 소미가 해숙이라는 걸 알아본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예측이 난무하도록 작가분의 의도가 성공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가장 유력한 소미의 정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능소와 반려식물 환승설입니다. 이 이론은 처음엔 유쾌한 팬들의 상상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꽤 정교한 복선 분석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낙준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곁에는 생전 해숙이 가꿔주었던 능소와 화분이 있었습니다. 소미가 소녀와 마주쳤을 땐 나비가 나라와 같이 놀았고 소미는 단발옷에 털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왠지 낙준과 해숙처럼 옷이 바뀌는 사람은 아닌 설정 같이 보입니다. 또한 소미는 맑은 날에도 혼자서만 매일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하늘을 보며 우산을 챙기는데요. 마치 이승에서 낙준이 병상에 누워서 매일 일수일을 나가는 해숙에게 우산 잘 챙겨가라고 당부하던 애틋한 마음을 느끼며 자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천국으로 올 땐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는데 만약 이 화분이 지옥행
열차에서 함께 끌려갔다면 소미는 지옥으로 끌려가던 능소와의 영혼이 일시적 형태를 얻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화부는 천국 반입금지 품목입니다. 소미가 천국에서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건 그녀가 천국 시스템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화의 핵심 떡밥, 소미는 사람인가, 식물인가, 기억인가, 아니면 이 모든 가능성을 담은 새로운 존재인 걸까요? 두 번째는 바로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유력하게 꼽는 영애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된 건 고양이 소냐의 반응이었죠. 소냐는 원래 낯선 사람을 매우 꺼리는 성향인데 소미에게는 안다는 신호를 보이죠. 이는 소미가 예전에 소냐와 교류했던 사람, 즉 영애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소미의 행동에는 곳곳에 영애의 습관이 묻어납니다. 우산으로 날아오는 셔틀콕을 막는 모습은 해숙이 직접 전수한 우산 방어법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건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자세가 아니죠. 단 한 명, 영애에게만 해숙이 전수해준 기술이라는 점에서 섬뜩한 일치가 됩니다. 또 밤에 무서운 꿈을 꾸고 마치 영애처럼 해숙에게 의지하는 모습. 여기서 또 중요한 떡밥 하나가 있죠. 해숙이 소미를 안고 영애야 라고 부른 순간 왜 하필 지옥의 영애가 보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닌 실체가 분리되었다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들이 죽음 직전에 천국에 들렀다 돌아간다는 이런 설정이 2화에서 살짝 암시됐었어요. 이걸 적용해보면 영애는 아직 이승에서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혼수 상태이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부유하는 상태인 거죠. 그 과정에서 영애의 일부 기억이나 감정이 소미라는 존재에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미는 영애가 아닙니다. 하지만 소미는 영애를 품고 있습니다. 영애의 미련, 영애의 사랑, 영애의 아픔, 영애의 기억의 일부, 이 모든 것들이 소미 안에 남아있는 거죠. 즉 소미는 이승에서 아직 죽지 않은 혼수 상태의 영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체는 여전히 병상에 있고 영혼만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다가 천국에 스며든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완전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도 감정도 조각나 있는 상태. 그래서 본인은 본인을 모르지만 타인과의 연결된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논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소미는 영애일 수도 없고 또 영애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소미는 영애는 아닙니다. 영애는 천국에 안 왔죠. 하지만 소미 안에는 영애의 기억이나 영혼의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수 상태의 영애의 뇌피셜과 연결됩니다. 또한 소미는 계속 악몽을 꿉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 떨어지는 꿈, 누군가에게 붙잡히는 꿈, 이것은 지옥에 있는 진짜 영애와의 연결고리일 수 있습니다. 소미는 자신도 모르게 지옥에 남겨진 영애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미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슬픔에 시달리는 거죠. 정리하면 소미는 영애의 육체가 아니다. 소미는 영애의 감정과 기억의 조각을 가진 존재다. 5화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숙은 소미를 통해 영애를 구하려고 한다. 소미를 완전히 깨워야만 영애의 영혼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미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결국 해숙과 낙주는 지옥으로 직접 내려가서 진짜 영애를 구해내야 한다. 즉 소미는 열쇠입니다. 진짜 영애에게 가기 위한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소미를 바라보는 해숙의 감정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소미 안에 남은 영애의 흔적을 통해서 해숙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 지키지 못한 인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랑을 다시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해숙님은 본인이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 저희 해숙이가 지옥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고낙준 씨 책임입니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움은 단순히 사후세계를 상상하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련을 남긴 사람, 지키지 못했던 사람, 그 모든 인연에 대한 깊은 성찰이 깔려있는 작품이죠. 그렇게 이번 5화는 삶과 죽음,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대한 테마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마음, 설령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온 모든 복선이 영애와 소미라는 인물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분석 주제는 해숙은 왜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입니다. 우리가 해숙의 지옥행을 바라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세계관은 일반적인 사후세계 묘사와 다릅니다. 여기서 천국은 착한 사람들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저 지옥에 갈 정도로 나쁜 죄를 짓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이 천국에서도 분명한 규칙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욕설, 폭력, 질서 위반, 그리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등은 모두 천국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포도알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죠. 이 포도알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결국 지옥행이 확정되는 시스템이죠. 해숙은 천국에 오자마자 남편 고낙준과 재회했지만 남편이 젊고 자신은 노인 모습인 현실에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기억을 잃은 미스터리한 여인 소미, 그녀가 해준과 낙준 사이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해숙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게 됩니다. 3회에서 해숙은 소미와 낙준을 보며 질투를 느끼고 결국 언성을 높이며 격한 감정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는 소미에게 머리채를 잡는 과격한 행동까지 했죠. 이 장면에서 해숙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도알을 받습니다. 해숙은 이후에도 목사와의 말다툼, 소미 앞에서 목사의 흉을 보며 또다시 감정 조절에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포도알은 하나둘 쌓여갔고 결국 해숙은 6개의 포도알을 채우게 됩니다. 6개. 바로 지옥행이 확정된 것이죠. 자,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갑자기 등장한 낯선 여자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지. 그게 죄야? 맞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소미의 등장과 존재가 너무나 짜증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승과 다릅니다. 천국에서는 감정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감정 표현을 절제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삼고 있어요. 해숙은 이 원칙을 여러 번 어겼고 그로 인해 경고를 받을 기회를 여러 번 얻었지만 결국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천국 박탈과 지옥행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해숙은 단순히 욱해서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녀 안에는 남편에 대한 오랜 외로움,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 자신을 대체할 것 같은 소미에 대한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어요. 즉 해숙은 이승에서부터 끌어온 풀지 못한 감정의 덩어리를 천국까지 끌고 온 셈입니다. 그 무거운 감정의 짐이 결국 천국 규칙을 계속 위반하게 만든 거죠. 해숙의 지옥행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극의 전개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의 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제는 해숙을 따라 지옥까지 함께 내려가는 고낙준의 선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낙준, 그는 왜 해숙을 따라 지옥까지 갔을까요? 사실 천국에서도 누군가를 따라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 전체를 건 결정이니까요. 고낙준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항상 해숙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단순히 따뜻하고 감미로운 사랑만은 아니었어요. 살아생전에는 가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그 세월 동안 혼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가정을 지킨 해숙에 대한 미안함, 이 두 가지 감정이 고낙준의 사랑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천국에 와서도 고낙준은 해숙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에 와서도 여전히 외로워하고 천국의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아픔을 놓지 못하는 해숙을 보면서 고낙준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해숙은 나 없이 여기서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 또한 해숙 없이 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4화까지의 흐름을 보면 해숙은 점점 더 포도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낙준은 그 과정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해숙이 포도알 6개를 채우고 지옥행이 확정될 때까지 고낙준은 이미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해숙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함께 갈 것이다. 이쯤에서 중요한 설정을 짚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구분된 세계입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은 함부로 지옥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옥행 열차에 올라탄 영혼조차 자신의 의지로 내릴 수 없죠. 그만큼 천국에서 지옥으로 스스로 따라 내려간다는 것은 거대한 결단입니다. 고낙준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건 사실 단순한 사랑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삶에 대한 책임이자 과거에 대한 속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워 있었던 세월 동안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진 해숙을 떠올리면서 낙준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이게 바로 고낙준이 지옥까지 동행을 선택한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희생을 의미합니다. 천국이라는 안락한 삶을 버리고 모든 고통과 후회의 장소인 지옥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는 것, 이건 단순히 좋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온 생애를 걸고 맹세하는 일입니다. 또 드라마적으로 볼 때 고낙준의 선택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과 정확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장소보다 해숙이라는 존재가 더 소중했기에 낙준에게 진짜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해숙이 지옥에 있으면 낙준에게
지옥에도 천국은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어도 좋아. 내가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심정으로 낙주는 해숙을 따라간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형벌의 장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건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디보다 누구가 중요하다는 것.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에 다가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겁니다. 고낙준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정리하면 고낙준이 해숙을 따라 지옥으로 간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해숙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이번에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는 속죄. 둘째, 해숙이 없으면 천국에도 의미가 없다는 깨달음. 진정한 천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 셋째, 자신의 행복보다 해숙의 존재를 더 소중히 여긴 무조건적인 사랑. 한 사람을 위해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을 버린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일입니다. 고낙준은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펼쳐질 해숙과 낙준의 지옥 여정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해숙과 낙준의 사랑은 지옥에서도 꺾이지 않을까요? 과연 해숙은 영예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옥과 천국,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들의 선택은 어떤 운명을 가져오게 될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오화, 우리가 알던 천국은 이제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지옥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모든 인연을 되돌아보게 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여정. 우리 본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럼 본방 사수하고 우리 다시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장면,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